78세 박영호 어르신. 5년 전만 해도 건강하셨습니다. 혼자 시장도 가시고 손주들과 놀아주시고 텃밭도 가꾸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영호 어르신은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혼자 일어나지 못합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갑니다. 말씀도 어눌하십니다. 5년 만에 이렇게 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영호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73세 그때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 70 넘으니까 회복이 잘 안 돼. 여러분, 중요한 의학적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 특정 신체 기능이 크게 저하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지금 있는 것을 지키는 건 가능합니다. 60대부터 아니 7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7가지 건강 습관만 잘 지켜도 80, 90까지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소중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70세 이후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가 7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1위 거동 불편 누워 지내는 것 68%, 2위 치매 기억 상실 54%, 3위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47%,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두려워하는 것, 바로 누워 지내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누워 지내게 되는 것,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5년, 10년 전부터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이것들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지금 지키지 않으면 70 넘어서 반드시 후회하는 것. 첫 번째는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것, 다리 힘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리가 늙으면 몸이 늙는다. 다리는 제2의 심장이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 근육량이 30% 이상 감소하면 회복 불가능. 운동해도 근육이 다시 생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73세 김순자 할머니, 5년 전 68세에 다리가 좀 약해진 것 같은데 나이 들면 그런 거지 뭐 하시며 계단 오르기 힘들어서 엘리베이터만 탔습니다. 마트 가기 힘들어서 배달만 시켰습니다. 산책하기 귀찮아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70세.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어졌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71세.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고관절 골절. 지금 73세. 휠체어 신세입니다. 병원에서 재활치료해도 효과 없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근육이 너무 없어요. 70 넘으면 근육 만들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면 81세 이정수 어르신 65세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0세, 75세, 80세. 지금도 매일 걷습니다. 81세인데 혼자 장 보러 갑니다. 계단도 오릅니다. 손주들 업어줍니다. 의사가 놀라워합니다. 81세에 이런 다리 근육은 처음 봅니다. 65세부터 꾸준히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은 30대부터 매년 1%씩 감소, 60대부터는 매년 3%씩 감소, 70세 넘으면 근육 재생 능력 급격히 저하, 근육 없으면 낙상 위험 증가, 골절, 누워 지냄. 하지만 6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필수, 계단 오르기 천천히 1, 2층만,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반복 하루 3번,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10회 아침, 저녁. 70대라도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최소 하루 20분 걷기,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5회, 절대 하루 종일 앉아있지 않기.
1시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기. 몸에서 보내는 다음의 경고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다. 계단 오르면 숨이 찬다. 바지가 헐렁해졌다. 근육 감소. 걸음이 느려졌다. 이 신호 중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시작하세요. 70 넘기면 정말 늦습니다. 두 번째,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것. 자연 치아입니다. 치아? 임플란트 하면 되지 않나요?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본부에 따르면 임플란트는 성공률이 높고 안전한 시술이긴 하지만 자연치아를 어쩔 수 없이 잃었을 때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연치아가 최선이라고 했을까요?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의 80% 정도 저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임플란트는 신경과 혈관이 없어서 이상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기 어렵고 염증이 생겨도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충격이 턱뼈로 직접 전해져서 자연치아보다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자연치아보다 더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잘 관리하면 10에서 20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연치아만큼은 아닙니다. 게다가 비용과 치료 과정의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려면 잇몸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데 치아가 빠진 채로 오래 두거나 잇몸병과 충치를 방치하면 잇몸뼈가 점점 녹아서 없어집니다. 뼈가 없으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뼈 이식 수술하면 되잖아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골이식 수술은 고령 환자에게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이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수술도 복잡하고 회복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연 치아를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음식을 씹는 행위가 뇌를 자극합니다. 씹을 때 턱 근육이 뇌의 운동 피질과 연결되어 뇌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씹는 능력이 감소하면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잘 씹을수록 뇌가 자극받고 잘 못 씹으면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76세 최영수 어르신, 65세부터 이가 아플 때마다 치과 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비싸다, 귀찮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충치 신경치료 권유받았지만 비용 부담으로 미뤘고 결국 발치했습니다. 치주염 전기 치료 권유받았지만 귀찮아서 약만 받았고 그 이도 결국 뽑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잃었습니다. 72세 임플란트 상담 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잇몸뼈가 너무 없고 당뇨까지 있어서 뼈 이식 수술은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틀니로 지냅니다. 사과, 고기 못 먹습니다. 영양 섭취가 안 되고 근육이 빠집니다. 그때그때 제대로 치료받을 걸. 반면 82세 박정숙 할머니는 60세부터 6개월마다 치과 검진 빠뜨린 적 없습니다. 스케일링 꾸준히 받았습니다. 작은 충치 발견되면 바로 치료했습니다. 나중에는 없었습니다. 이가 조금 시린 것 같으면 바로 치과 갔습니다. 82세 지금 자연 치아 26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과도 먹고 고기도 먹습니다. 식사가 즐겁습니다. 영양 섭취 충분합니다. 건강합니다. 일본의 8020 프로젝트를 보면 80세에 자연 치아 20개를 유지한 노인들은 구강 건강이 영양, 근육, 인지기능,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연구는 자연 치아 20개 이상 유지는 건강 수명 연장, 씹는 행위는 뇌활동 긍정적 영향, 70대 이후 치아 상실은 영양 섭취 어려워짐. 지금 60대라면 이렇게 실천해보세요. 6개월마다 치과 검진, 작은 충치도 즉시 치료, 하루 3번 양치 식후 30분 후, 치간 칫솔 사용 치아 사이 공간 청소, 공간 좁은 곳은 치실 사용. 70대라면 흔들리는 이 있으면 당장 치과, 아프지 않아도 정기검진,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 관리 철저히, 남은 치아라도 꼭 지키기, 경고 신호, 이가 흔들린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 딱딱한 음식 씹기 힘들다. 치아가 시리다. 이 신호 무시하지 마세요. 70 넘어서는 치료도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치아는 곧 삶의 질입니다. 먹는 즐거움, 영양 섭취, 뇌 건강 모두 치아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것. 듣는 능력, 청력입니다. 귀가 좀 어두워도 살 수 있지 않아? 절대 아닙니다. 청력은 한번 손상되면 거의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소음이나 노화로 망가진 청각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늦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난청을 방치하면 귀만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뇌의 언어 이해, 능력까지 떨어집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청력 손상이 심해진 후 보청기를 착용하면 효과가 거의 없다고 경고합니다. 보청기를 껴도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75세 이철수 어르신, 65세에 TV 소리를 조금 크게 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런 거지. 68세에 가족들이 아버지 귀에 안 들려요? 했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귀 멀쩡해. 70세에 전화통화가 힘들어졌습니다. 손주가 부르는데 못 듣습니다. 71세에 병원 갔습니다. 중등도 난청입니다. 보청기 하세요. 어르신은 거부했습니다. 창피해. 난 아직 괜찮아. 지금 75세. 가족과 대화가 안 됩니다. 뭐라고? 계속 되묻습니다. 가족들이 짜증냅니다. 어르신은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더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밖에 나가기 무섭습니다. 차 오는 소리 안 들립니다. 사람들 말소리 안 들립니다. 결국 집에만 있습니다. 6개월 후 우울증 진단, 1년 후 치매 초기 진단. 반면 79세 김명자 할머니, 68세 청력 검사에서 경도 난청. 의사가 권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청기 하세요. 늦으면 효과 없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경 쓰는 거랑 똑같아요. 필요한 거예요. 보청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손주 목소리가 또렷이 들립니다. TV 소리 작아도 잘 들립니다. 79세 지금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친구들 만나도 대화 잘합니다. 인지기능 정상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경도 난청 치매 위험 1.9배, 중등도 난청 치매 위험 3배, 고도 난청 치매 위험 5배, 난청 방치 시 청력 상실, 사회적 고립, 뇌 자극 감소, 치매로 이어집니다. 미국 텍사스대 연구팀은 70세 미만 난청 환자 중 보청기를 조기에 사용한 사람들이 치매 발생 위험을 61% 낮췄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 60대라면 매년 청력 검사, 큰 소음 피하기, 이어폰 볼륨 낮추기, 귀 건강 검진. 70대라면 청력 이상 느끼면 즉시 병원, 보청기 권유받으면 주저하지 말고 하기, 창피해하지 말기. 안경과 같음. 경고 신호는 놓치지 마세요. TV 소리를 자꾸 키운다. 대화 중 자주 되묻는다. 전화통화가 힘들다. 뒤에서 부르는 소리 못 듣는다. 이 신호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청력 손상이 심해진 후에는 보청기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청력은 곧 연결입니다. 가족과의 연결, 세상과의 연결. 청력 잃으면 고립됩니다. 고립되면 치매 옵니다. 네 번째,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것. 보는 능력, 시력입니다. 안경 쓰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70 넘어서 생기는 눈 질환은 회복이 안 됩니다. 백내장은 수술하면 낫습니다. 하지만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망막병증은 다릅니다.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황반과 시신경은 신경조직입니다. 신경세포는 한번 죽으면 재생이 안 됩니다.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질환들이 70 넘으면 급증한다는 겁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70대 이상 4명 중 1명이 황반변성을 앓고 있습니다. 77세 정민수 어르신, 68세에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노안이겠지. 안과 안 갔습니다. 70세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여전히 병원 안 갔습니다. 72세. 잘 안 보입니다. 드디어 안과 같습니다. 황반변성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네요. 치료해도 시력 회복은 어렵습니다. 지금 77세. 거의 안 보입니다. 혼자 외출 못합니다. 책도 못 읽고 TV도 잘 안 보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 살 의욕이 없어. 반면 81세 장금자 할머니. 65세부터 1년에 한 번 안과 검진. 눈 건강 챙겼습니다. 68세. 검진에서 녹내장 초기 발견. 지금 치료 시작하면 실명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치료 시작했습니다. 매일 안약. 3개월마다 검진. 꾸준히 관리했습니다. 81세 지금. 시력 유지됩니다. 책도 읽고 TV도 보고 혼자 외출도 합니다. 삶의 질이 유지됩니다. 대한안과학회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황반변성 13.4%, 70세 이상 녹내장 10.2%, 조기 발견 시 실명 예방률 90%, 늦게 발견 시 회복 거의 불가능. 서울아산병원 연구는 시력 상실할 경우 낙상 위험 3배, 우울증 위험 4배, 치매 위험 2배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60대라면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안과 정밀 검진 필수. 당뇨 있으면 6개월마다 검진. 눈 건강 영양제 루테인, 오메가3.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70대라면 6개월마다 안과 검진 필수. 작은 이상도 즉시 병원. 안약 처방받으면 꼭 넣기. 다음 경고 신호 놓치지 마세요. 시야가 흐릿하다.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 밝은 곳에서 잘 안 보인다. 직선이 휘어 보인다. 황반변성. 이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70 넘어서 시력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눈은 곧 독립입니다. 볼 수 있어야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시력 잃으면 자립 불가능합니다. 5번째,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것.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감각이 뭐가 중요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균형 잃으면 낙상하면 골절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노화로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되는 경우 수술받고 회복하는 데만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더 큰 문제는 회복 후입니다. 골절 전처럼 움직일 수 있는 노인은 3명 중 1명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요, 평생 불편하게 지내십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욕창, 폐렴, 근육 위축이 오기도 하고 재활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집으로 못 돌아가고 요양원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넘어진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74세 박영자 할머니. 66세. 걷다가 가끔 비틀거렸습니다. 괜찮아 넘어가지는 않았으니까요. 68세. 비틀거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 넘어졌으니 괜찮아. 70세.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조심하면 돼. 72세. 또 넘어졌습니다. 이번엔 고관절 골절. 수술했습니다. 재활 치료했지만 예전처럼 안 됩니다. 걷기가 무섭습니다.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74세 지금 거의 안 걷습니다. 근육이 빠졌습니다. 균형 감각은 더 나빠졌습니다. 악순환입니다. 반면 83세 이상호 어르신. 65세부터 균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발로 서기, 뒤꿈치 걷기, 일직선 걷기. 처음엔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연습했습니다. 70세, 75세, 80세. 지금도 매일 균형 운동합니다. 83세 지금 한 발로 30초 섭니다. 계단도 잘 오릅니다. 한 번도 안 넘어졌습니다. 균형 감각 훈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60대에 시작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70대에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60대라면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한 발로 서기 하루 3번, 각 30초.
일직선 걷기 발 뒤꿈치, 발끝 연결. 뒤로 걷기 안전한 곳에서. 계단 오르기 천천히 1, 2층만. 70대라면 지팡이 사용 부끄러워하지 말기. 집안 손잡이 설치. 화장실 미끄럼 방지. 슬리퍼 신지 않기. 야간 조명 켜두기. 경고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걷다가 비틀거린다. 한 발로 10초 못 선다. 계단 내려갈 때 무섭다. 어두운 곳에서 걷기 힘들다. 이 신호 있으면 균형 감각 훈련 바로 시작하세요. 70 넘어서 시작하면 효과 적습니다. 균형 감각은 곧 안전입니다.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6번째,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것. 기억력, 인지기능입니다. 경도 인지장애 환자 10명 중 2~3명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치매로 넘어가면 단 한 명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정상 노인은 매년 100명 중 한두 명만 치매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경도 인지장애일 경우 매년 100명 중 10에서 15명이 치매로 진행됩니다. 무려 10배 차이입니다. 더 심각한 건 시간입니다.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80%가 6년 안에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경도 인지장애를 넘어 치매로 진행되면 회복 불가능합니다. 약으로 진행만 늦출 뿐입니다. 76세 황금자 할머니, 68세 깜빡깜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70세 손주 이름이 헷갈렸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이 병원 가보세요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난 괜찮아. 치매 아니야. 72세 길을 잃었습니다. 집 근처인데 헤맸습니다. 드디어 병원 갔습니다. 경도 인지장애입니다. 지금부터 관리 안 하면 치매로 진행됩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74세 치매 초기 진단. 약은 진행을 늦출 뿐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76세 지금 가족을 가끔 못 알아봅니다. 요양원에 계십니다. 반면 84세 정철수 어르신, 60세부터 두뇌 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매일 신문 읽고 독후감 쓰기, 일주일에 3번 등산 모임, 새로운 것 배우기 컴퓨터, 스마트폰, 외국어,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70세 가끔 깜빡했습니다. 병원 갔더니 경도 인지장애 초기였습니다.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관리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철저히 관리, 운동 강도 높임 걷기에서 빠르게 걷기, 우울증 치료받음, 인지훈련 프로그램 참여. 72세 재검사 결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84세 지금 기억력이 또렷합니다. 손주들 이름도 다 기억하고 전화번호도 외웁니다. 70세 때 병원 가길 정말 잘했어요. 그때 아니었으면. 경도 인지장애는 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한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울증, 약물, 비타민 결핍, 갑상선 이상 등을 치료하면 회복됩니다. 뇌 손상이 아직 심하지 않습니다. 운동, 인지훈련으로 뇌 기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관리로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단계로 넘어가면 뇌세포가 이미 많이 죽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60대라면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매일 30분 독서, 새로운 것 배우기 악기, 언어, 취미, 일기 쓰기, 친구 만나기, 손으로 하는 활동 그림, 공예. 70대라면 작은 깜빡임도 기록하기, 인지검사 1년에 한 번 필수, 뇌자극 활동 계속하기, 절대 혼자만 있지 않기, 경도 인지장애 조기 발견 방법. 같은 질문을 반복함, 최근 일을 자주 까먹음, 약속을 자주 잊어버림,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못 찾음, 말하려는 단어가 바로 안 나옴, 돈 계산이 어려워짐, 길을 자주 헷갈림. 중요한 건 본인은 모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먼저 알아챕니다. 이 신호 중 2개 이상 있으면 즉시 병원 가세요. 경도 인지장애,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지만 치매로 진행된 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기억력은 곧 나입니다. 기억 잃으면 나를 잃게 됩니다. 가족도 있고 나도 있습니다. 7번째,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것. 경제적 독립입니다. 돈이 건강이랑 무슨 상관?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큰 상관이 있습니다. 돈 없으면 치료도, 돌봄도, 독립도 불가능합니다. 70세 이후 경제적으로 파탄나면 회복 거의 불가능. 일할 수도 없고 다시 모을 수도 없습니다. 77세 김영호 어르신. 65세. 은퇴금 1억. 이제 인생 즐기자 계획 없이 썼습니다. 여행, 골프, 술자리. 68세. 돈이 절반. 아직 5천만 원 있어 계속 썼습니다. 71세. 통장에 500만 원. 당황했습니다. 당뇨 합병증 생겼습니다. 매달 병원비 100만 원. 72세. 돈 떨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렸습니다. 자식들도 어렵습니다. 77세 지금. 자식 집에 들어가 눈치 봅니다. 병원도 못 갑니다. 약도 제대로 못 삽니다. 자존심 상하고 우울하고 건강도 나빠지고. 반면 79세 이순자 할머니. 63세. 은퇴 후 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90세까지 산다고 가정. 27년. 월 200만 원 필요. 총 6억 5천만 원 필요.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부족분 3억 2천만 원. 통장을 나눴습니다. 생활비 통장 3억 2천만 원 절대 안 건드림. 여유 통장 나머지 경험. 여행에 사용. 79세 지금. 경제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병원도 마음 편히 갑니다. 자식에게 손 안 벌립니다. 독립적입니다. 당당합니다. 통계청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4명은 빈곤층 37.6%, 경제 상태에 만족하는 노인 31.4%만, 경제 상태에 불만족하는 노인 19.8% 가장 높음. 돈 문제가 노인들에게 가장 불만족스러운 영역. 60대라면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90세까지 필요한 돈 계산하기. 월 생활비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남은 연수. 통장 나누기. 생활비와 여유비. 생활비 통장은 절대 안 건드리기. 국민연금, 개인연금 챙기기. 70대라면 남은 돈 정확히 파악하기. 월 지출 줄이기. 정부 지원 확인 기초연금 등.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기. 다음 경고 신호 놓치지 마세요. 통장 잔액 줄어드는 속도 빠르다. 병원비 걱정된다. 자식에게 돈 빌리고 싶다. 계획 없이 쓴다. 이 신호 있으면 지금 바로 재정 계획 세우세요. 70 넘어서 돈 떨어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돈은 곧 자유입니다. 경제적 독립 없으면 진짜 독립 불가능합니다. 자식 눈치 보고 치료 못 받고 자존심 잃습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리 힘, 치아, 청력, 시력, 균형 감각, 기억력, 경제력. 이 영상 처음에 나왔던 박영호 어르신 기억하시나요? 73세부터 요양원에 계신 분.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박영호 어르신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는 이 7가지를 모두 잃었습니다. 다리 힘 없어서 걷지 못하고, 치아 없어서 제대로 못 먹고, 귀 안 들려서 대화 못하고, 눈 안 보여서 책도 못 읽고, 균형 감각 없어서 넘어지고, 기억력 떨어져서 가족 못 알아보고, 돈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그 결과 지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박영호 어르신은 몰랐습니다. 70 넘으면 회복 불가능하다는 걸. 하지만 여러분은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7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80, 90까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 안 됩니다. 요양원 안 갑니다. 존엄한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박영호 어르신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년을 선택할 것인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70대라도 지금 시작하면 80대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딱 하나라도 좋습니다. 7가지 중 하나라도 오늘부터 지키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바꿉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리 힘 지키기. 오늘부터 30분 걷기 시작.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계단 오르기 천천히 1, 2층만. 하루 종일 앉아있지 않기. 둘째, 치아 지키기. 치과 예약하기 6개월 안 갔으면 식후 30분 후 양치. 치실, 치간 칫솔 사용 시작. 흔들리는 이 있으면 즉시 치과. 셋째, 청력 지키기. 청력 검사 예약하기. TV 소리 크기 체크하기. 귀 안 들리면 보청기 고려. 창피해하지 않기. 넷째, 시력 지키기. 안과 검진 예약하기. 당뇨 있으면 6개월마다 검진. 선글라스 착용. 시야 이상 있으면 즉시 병원. 다섯째, 균형 감각 지키기. 한 발로 서기 연습 하루 3번. 일직선 걷기 연습. 집안 손잡이 설치 확인. 슬리퍼 신지 않기. 여섯째, 기억력 지키기. 오늘 30분 독서하기.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시작. 친구에게 전화하기. 손으로 하는 활동 글쓰기, 그림. 일곱째, 경제력 지키기. 90세까지 필요한 돈 계산하기. 통장 나누기 생활비와 여유비. 이번 달 지출 기록하기.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7개 다 하면 좋지만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그렇게 하나씩 지키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노년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나이별 우선순위. 60대 골든타임. 1순위 다리 힘 근육. 2순위 치아. 3순위 경제력 계획. 70대. 1순위 균형 감각 낙상 예방. 2순위 시력, 청력. 3순위 기억력. 80대. 1순위 낙상 예방. 2순위 영양 섭취 치아. 3순위 사회적 연결 청력.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특히 건강한 노년은 더 짧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70 넘어서 그때 할 걸 하지 마세요. 회복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지키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세요. 70 넘으면 회복 불가능. 하지만 70 전이라면 충분히 가능.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7가지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지키실 건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